그 우리가 궁극의 디지털 통신의 궁극의 성능 지표가 BR임을 알고 있는데 BR을 구하기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 BR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DC를 내려야 된다고. 그 DC를 내려야 되는데 DC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넌리니어티거든. 넌리니어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응용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고. 넌리니어가 들어가서. 그래서 BR 대안으로 사용하는 성능 지표가 우리가 SNR이라고 했죠. SNR. 이게 SNR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우리가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노이즈 성분하고 신호 성분하고 노이즈 성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신호 성분과 노이즈 성분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신호 성분과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뭐 뭔가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 성분이 어떻게 되고 노이즈 성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노이즈 성분이 그러니까 신호 성분이 이게 S0고 노이즈 성분이 이게 N0가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익스펙테이션 뭐 민 값은 어차피 노이즈는 제로고 뭐 비교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를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expectation S0의 제곱 뭐 이거는 사실 이거는 S0의 제곱하고 똑같아.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expectation N0의 제곱 요렇게 이거 이러면은 이건 신호의 파워고 뭐 신호의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신호의 파워 이건 노이즈의 파워 노이즈 파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뭐 비교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만한 게 그래서 SNR을 쓰는 거고 그래서 뭐 SNR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유는 뭐 노이즈 비교하고 싶은데 뭐 SNR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는 게 그러니까 SNR인데 이 SNR이라는 게 시그널 to 노이즈의 레이시오인데 뭐의 레이시오라고 파워의 레이시오야. 파워의 비율 파워 그 SNR 여기서 원래 SNR 여기서 SNR이 나오는데 SNR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심플리스트 3번을 보면은 심플리스트가 일시적인 노이즈의 발산 뭐 튀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제한된 적분 수신기를 뭐 사용한다 뭐 그림은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좀 전에 했듯이 요 그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테그럴 해서 뭐 그림을 나타내면은 인테그레이트 덤프 그림은 덤프는 이게 받아들여서 이게 RT가 되고 RT가 돼서 인테그럴 해준다고 인테그럴 뭐 0부터 TB 사이 뭐 계속해서 하는 건 필요 없고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TB에서 T는 TB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서 뭐 BI S 이걸 이제 B를 DC를 내리는 건데 이걸 보면은 그죠? 이 그림은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직전 상태 SNR 상태를 구하여라. SNR 여기서 요 상태 여기에서의 SNR 여기 SNR은 결국은 이 RT가 여기서 SNR이라는 건 그리고 S0 더하기 N0 뭐 R0 이렇게 표시되는데 R0라는 건 RT가 인테그럴 하고 뭐 이걸 T가 TB에서 가져오는 요걸 말하는 거지.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RT를 S0라 하면은 S0라 하면은 결국 RT 중에서 ST 0부터 TB 사이에 이거 ST를 DT를 한 거고 그 다음에 N0라는 건 0부터 TB에 NT를 DT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자체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여기에서 뭐 이게
S0에 스퀘어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ST를 뭐 지금 뭐 A 아니면 마이너스 A로 보낸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0부터 TB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DT가 되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A의 TB가 되는 거죠. S0는. 근데 뭐 제곱해주면 어차피 똑같아. 뭐 1을 보내냐 마이너스 1을 보내냐 어차피 마이너스 A 스퀘어도 뭐 어차피 똑같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밑에 거 N0는 요 그대로 이걸 구할 수가 없다고. 이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expectation의 N0의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제곱의 expectation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expectation에 이게 0부터 TB의 NT의 DT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0부터 TB의 N의 타우의 D타우 이걸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걸 쓰는 걸 요거는 T에 대해서 적고 요거는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적는다고. 왜냐하면 인테그랄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걸 이제 인테그랄을 모을 수가 있다고. 인테그랄을 이렇게 0부터 TB 0부터 TB NT N타우 DT D타우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이게 뭐 결국은 인테그랄은 상관없고 인테그랄 상관없고 expectation nt n타우 이거에다가 dt d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인테그랄 요 안에 있는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2분의 n0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인테그랄이 0부터 tv에 1이 된다고. 1 tv가 1이 되니까 뭐 d타우 1을 d타우 해주면은 결국 2분의 n0의 tb가 되는 거죠. tb 이게 그래서 SNR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이게 SNR이라고 하면은 결국 S0의 제곱에 expectation n0의 제곱 여기에다가 expectation 취해도 괜찮아. 뭐 이거 뭐 똑같아 이 두 개가 위에 거는 뭐 이거나 똑같아요. S0의 제곱을 하나 expectation 노이즈는 expectation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제곱한 게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제곱한 거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은 A 제곱 T B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 파트는 2분의 N0의 TB 2분의 N0의 TB 이렇게 되니까 TB 하나 없어지고 결국은 이게 N0의 2의 A 제곱 T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오늘부터는 이제 요걸 우리가 EB라고 할 텐데 EB 빛 에너지라고 할 텐데 뭐 일단 이건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이렇게 뭐 적을 수 있다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2분의 EB 오버 N0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요까지는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요 디라이브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인테그레이트 덤프인데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지금 못 따라오는 학생 혹시 있을까봐 내가 지금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이상한 뭐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뭐 알고 나면은 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뭐 쉬운데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것도 했다가 절치면 뭐 심플리스트 리시버 그래서 뭐 인테그레이트 덤프 뭐 그까지는 알겠는데 뭐 또 갑자기 웬 또 SNR을 왜 구하고 뭐 BR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흐름 왜 그렇게까지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테그레이트 덤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게 리시버 필터를 쓴다고 했거든. 리시버 필터. 그래서 필터를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인테그럴을 쓰고 있다고. 아니 필터를 쓴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인테그럴을 쓰고 있냐? 정말 받자 말자 리시버 필터를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뭐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된다고 했는데 왜 리시버 필터 대신에 이게 인테그럴을 쓰고 있냐? 인테그럴 0부터 TB에 DT 한 걸 이걸 아니 그러면은 인테그럴 하는 것도 필터냐? 인테그럴이 필터냐? 이 문제는 인테그럴 하는 회로가
인테그랄 회로가 필터인가? 요 문제를 묻고 있어. yes. 인테그랄 하는 것도 필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리시버 필터가 있으니까 이게 뭐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LTI 시스템이라면은 우리가 이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어보자고.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를 HT라고 해보자. HT라고 합시다. HT.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풋이 아까 RT라고 했잖아. RT가 HT를 가져가서 그럼 요 아웃풋 이게 YT라고 하면 YT는 어떻게 되겠어? YT는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 YT. 김지은. YT는 어떻게 나타내? 그 S0 플러스 아니 S0 플러스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RT가 들어오고 있고 LTI 시스템 지금 필터라고 생각하면 HT라고 만약에 이걸 하면은 아웃풋은 뭘로 나타나는 거야? RT랑 HT의 컨볼루션입니다. RT하고 잘했어. HT의 컨볼루션인데 결국 여기에서 T가 TB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의 Y의 값은 Y의 T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우리가 할 때는 Y의 TB가 중요한데 일단 요거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대로 해보죠. 이게 컨볼루션에서 하는 거니까 컨볼루션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R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여기까지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요 블락 이게 뭐 샘플링 그러니까 T가 TB에서 가져가는 요 디센드 직전에 요 상태가 더 중요하다 했잖아. Y의 TB 요게 중요한 거. Y의 TB니까 이걸 Y TB로 바꿔보자고. 그러면은 YT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의 TB는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의 타우에다가 H의 TB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걸 임의의 HT라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했던 건 뭐야? 우리가 했던 거는 인테그레이트 덤프였거든. 인테그레이트 덤프. 요 인테그럴 하는 거였다. 인테그럴 하는 거 요 1번으로 한 거고 우리 지금 1번으로 한 거고 1번으로 계산한 거 요 1번 계산하고 있어.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테그럴 했을 때 요 2번 요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RT가 요 들어가서 이 RT가 이게 2번은 RT가 들어가서 인테그럴 해서 뭐 가져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됐었어 이게? 이거는 R0는 여기서는 뭐 R0로 합시다. R0는 인테그럴 0부터 TB 사이에 R의 T를 DT 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R0는. 그럼 요거 1번하고 2번하고 같으냐? 어떻게 하면 같을 수 있느냐?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이 HT를 어떻게 만들면 1번하고 2번이 같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죠. 1번하고 2번하고 틀린 건 뭐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는 타워에 대한 1번은 타워에 대한 수식이고 2번은 T에 대한 수식이거든. 그러면 이거 변수를 바꿔보자고. T라고 하지 말고 타워로 바꿔보자고. 타워로. 그래서 타워로 이렇게 바꿔보자고. 타워로 바꾸면 되잖아. 이 타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뭐 이건 뭐 어차피 인테그럴 할 거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 보면은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뭐가 틀린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는 1번에는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고 다른 것은 1에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고 2번은 첫 번째는 이게 2번은 이거 돼? 이제 2번은 0부터 인테그랄이 요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1번이라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로 틀린 거 다른 거 두 번째로 다른 거는 H의 1번에는 이게 R 타우에다가 H의 TB 마이너스 타우인데 2번은 어떻게 R 타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과 2가 같아지려면 H의
tb 마이너스 타우가 어떻게 하면 1 아니면 0이 된다고. 언제? 0부터 tb 마이너스 타우가 0부터 tb 사이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면 돼. 이렇게 0이면 되잖아. 타우가 0이면 돼. 타우가 이렇게 돼야 되는 타우.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 같아지면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 같아지는 거야. 같아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h의 t-타우 이걸 h의 t라고 하면은 ht는 어떻게 되겠어?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t가 0부터 tb 사이에 0. 나머지는 0이면 된다고. 이 0부터 tb 사이에 ht라고 하면 이걸 변수를 그냥 이걸 t라고 잡는 거지. t라고 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ht가 어떻게 0부터 tb 사이에 1이고 0부터 tb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러면은 0부터 tb 사이 0부터 tb 사이에서만 1이고 나머지다 0이다. 그럼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u의 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tb 이렇게 되겠네. 이거 렉탱귤러 펄스네. 렉탱귤러 펄스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다시 나타내면은 렉탱귤러 이게 위스가 t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b가 되는 거고, t 마이너스 2분의 tb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밑에 거는 적을 필요 없는데 하여튼 위에 거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T를 지금 보니까 HT를 이걸 u t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라고 이렇게 두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막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인테그랄 하다가 무슨 컨버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인테그랄도 이걸 우리가 필터의 일종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필터 일종. 인테그랄도 필터 일종이라는 거야. 필터 일종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라 하면은 어떤 시스템 임펄스 리스폰스 HT라고 둬야 되잖아. HT라고 두고 아웃풋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웃풋이라는 거는 결국 인풋이 여기 RT가 인풋이니까 이게 인풋이잖아. 인풋. RT가 인풋이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HT라고 두면은 나오는 아웃풋을 구할 수가 있다고. YT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YT를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RT에다가 HT를 컨볼루션 해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컨볼루션 해줘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인테그랄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인테그랄 하는 것도 필터 일종이 맞구나. 일단 그거만 알면 되는데 이거 드라이브 하는 거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어렵나 이게. 그래서 이 인테그랄 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인테그랄 하는 것도 인테그랄이 로우 패스 필터 인테그랄 해주면은 이게 에버리징 해주는 역할이니까 이걸 하이 프리퀀시는 없애버려. 튀는 걸 없애버린다고. 에버리징 해보면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을 우리가 주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 로우 패스 필터. 인테그랄 해주면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해줘. 인테그랄 덤프가 이렇게 이 필터로 생각하면 컨버루션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되니까 결국은 HT-타우가 결국은 1 아니면 0이면 된다고. 1 아니면 0이면 된다고. 언제? 타우가 0부터 tb 사이 나머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HT가 이렇게 되는 걸 하다 보니까 결국 HT는 우리가 이게 U에 T에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도 인테그랄도 결국 필터의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HF의 이 앱솔루트에서 TB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렉탱귤러 펄스니까 렉탱귤러 이렇게 되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렉탱귤러 TB분의 T-2분의 TB인데 2분의 TB인데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은 사실 TB의
싱크에 TV에 F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요 2분의 T만큼 시프트 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뭐 2파이 F 뭐 2TV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요거는 주로 우리가 앱솔루트 밸류만 필요하니까 요거만 해주면 이제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만 살아남는 거죠. 이거 뒤에 건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이거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인테그랄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테그랄도 인테그레이트 덤프 리시버도 인테그레이트 덤프 하는 것도 이것도 필터 일종이라는 거. 필터의 일종이. 필터라는 거. 필터도 필터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뭐 알면 돼. 이거 뭐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봅시다. 이제 이거 또 인테그레이트 덤프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 그럼 뭐 에버리징 하는 거에는 내가 좋겠는데 에버리징 하는 거는 뭐 노이즈를 에버리징 하니까 뭔가 좋은 뭔가 있어. 그냥 이 인테그레이트 덤프의 역할은 결국은 노이즈를 에버리징 해보자는 거. 노이즈가 튀니까 처음에 우리가 심플리스트 리시버에 이걸 해보니까 심플리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한 번씩 튀거든. 이렇게 튀는 뭔가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주려고 에버리징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덤프로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폴라 에너지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 신호 파트가 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난 강의 자료에서 배웠던 지난 강의 자료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맨체스터 코딩이라는 게 있어. 맨체스터 시그널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0TB 사이에 뭐 이거 하나는 뭐 5V로 유지하다가 반은 5V로 유지하다가 만은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인테그럴 해주면 뭐가 되겠어? 인테그럴 하면 뭐가 되겠어? 노윤아. 네. 이 인테그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럴 하면 이 전체를 인테그럴 하면 인테그럴 이거 만약에 PT라 하면 PT를 인테그럴 DT에다 0부터 TB 사이에 이게 뭐가 돼? 0이 될 것 그렇지, 0이 같습니다. 되지. 0이 된다고. 그 신호 파트가 0이 돼 버린다고. 이 문제이지. 노이즈 파트는 뭐 어떻게 뭐 0이 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노이즈 튀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호 자체가 없어진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신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런 신호, 이런 신호를 보낼 때 ST가 이게 이럴 때 요런 신호를 보낼 때는 아까 인테그레이트 덤프는 되는데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우리가 신호를 다 다르게 하잖아. 그럴 때는 또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맞네. 이거 말고 또 이제 제너럴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적분기가 인테그레이트 덤프 리시버가 우리가 최대 SNR을 최대 뭐 출력 SNR 뭐 그러니까 이 아웃풋 필터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출력의 SNR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SNR을 해도 되고 그냥 최대 출력이라고 해도 출력은 뭐 안 적어도 괜찮아요. SNR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이게 SNR 자체가 맥시멈 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SNR을 구할 수 있는 필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매치드 필터라고. 매치드 필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정합 필터라고 하지. 정합 필터.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합 뭐야 합한다 매치드라는 건 매치라는 게 매치 어디에 뭐 상대한다 이 말이잖아. 매치 뭐 성향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매치 어떤 뭐 누구를 상대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매치업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 뭐 A팀은 B팀에 매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슷하게 된다 뭐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매치라는 건 매치드 뭐에 매치하느냐 하는 게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게 이 필터를 이제 설계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인테그랄을 했었는데 인테그랄을 해보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A라는 거 1이면 A고 0이면은 마이너스 5V라는 마이너스 A볼트라는 걸 유지하는 거에는 뭐 그냥 그나마 쓸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맨체스터 코딩 같은 거는 이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가져가서 이제 뭐 이게 디시전 내리는 걸로 되는데 이게 보니까 RT에 이제 이거 매치 뭘 상대하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상대할 게 뭐냐 하면은 RT를 상대하는데 RT를 자세히 보면 RT는 뭐와 뭐의 합으로 된다고. 이재성. 네. RT는 뭐와 뭐의 합으로 표시가 돼? ST와 NT. 그렇지. ST와 ST 더하기 NT. 그러니까 ST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거. 우리가 디자이드 시그널이고 노이즈는 NT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이건 아는 게 없다고.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오로지 파워밖에 몰라. 그 다음에 뭐 에버리지 하면은 그냥 그걸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구하면 0이라 된다는 거, 뭐 그것도 아는데 그건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 쓸데가 없다고. 평균값 제로 다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RT를 통과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RT를 필터라는 거, 이걸 필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걸 필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풋이 RT고 리시버된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필터가 뭔가 통과해서 뭔가를 뭐 맥시마이즈 하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RT라는 게 결국은 ST랑 NT가 있는데 NT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럼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 당연히 NT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ST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T니까. 알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ST에 대해서 매치하자는 거야. ST에 대해서. 이 매치드 필터라는 건, 정화 필터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뭐에 매치를 하느냐 하면은 ST에 대해서 매치하자는 거야. 예, 맞춰보자. NT는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NT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확률적으로 주사를 던지기 전에 내가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뭐 5가 나올지 4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그럼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예측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 당장 집 가서 뭐 로또 몇 개 사고 뭐 다음 주 사고 뭐 몇 개 해서 뭐 25, 뭐 35개 벌면은 어?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매치드 필터라는 건 ST에 맞춰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걸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이걸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정화 필터라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화 필터, 이게 매치드 필터인데, 매치드 필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결국은 ST에 뭔가를 맞춰가지고 뭔가를 필터를 만드는 거야. NT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보는데 이 매치드 필터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매치드 필터 최대 아웃풋의 SNR을 디시전 내리기 직전 요 상태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S0하고 N0 왜 그러면 하필이면 또 그러면은 샘플링을 TV에서 하느냐? 그러면은 0부터 TV까지 보내는데 TV에서 샘플링 안 하면은 뭐 2분의 TV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반은 버리는 거죠. 그럼 보낼 필요가 없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T가 TV에서 샘플링 가져와야 돼. 다 해가지고 가져와야 돼. 인테그럴 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부터 TV 사이에 이 5V를 보냈는데 내가 이걸 TV에서 안 가져가고 나는 이거 2분의 TV에서 가져가겠다. 2분의 TV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건 2분의 TV까지만 인테그럴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한테 이걸 보내 이거. 쓸데없이 파워만 소모하고. 파워만 낭비하는 거지. 이거 뭐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보낸 거니까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SNR 이걸 가져가는데 요 지점에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SNR 맥시마이즈 하는 이건데, 우리가 이게 SNR 제로 이것도 봅시다. SNR 이거 워낙 중요해서 SNR 이게 뭐냐 빨펜으로 할게. S0에 요거 뭐 S0에 이게 TV라 하는데 TV는 여기서 빼도 괜찮아. S0 어차피 TV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제너럴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게 S0에 T가 돼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TV를 다 지금 가정하기 때문에 TV에서 가져가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S0 요거는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N0의 제곱 요렇게 합시다.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 요걸 최대화하는 거. 최대화하는 거. 요걸 SNR을 요걸 최대화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로워. 이걸 전개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 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사실은 아침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하면은 아마 내 생각에 한두 명 따라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대충은 내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최대화 이거 하는 걸 최적 문제, 이걸 뭐 뭔가를 최대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주로 이런 것들을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 최적화 문제, 이걸 최적화 뭘 최대화시키는 거, 뭐 이렇게 최적화, 옵티멀하게 뭐 뭔가 만드는 거, 이런 문제들이 전자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한데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게. 왜냐면 다른 데서 한 번도 한 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떤 걸 또 푸냐면은 이런 것들 푸는 거야.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것들 있잖아.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뭐 t가 주어졌을 때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 그냥 하면 바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면 싱크 F가 나온다. 뭐 요런 것들은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제곱 뭐 x가 x 뭐 t가 뭐 2파이 t가 있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뭔가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이 경제학하고 거의 연관이 된다. 이 최적화 문제는 경제학하고 거의 이제 경영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결국은 경제하고 경영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하는 거냐 그 문제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맥시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최대 뭐 이익을 뭐 맥시멈 프라핏을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뭐 하나 보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땅을 사놓을 거냐 뭐 아니면 뭐 주식을 사더라도 뭐 요즘 보니까 뭐 BTS 뭐 해가지고 돈 다 날리던데 보니까 뭐 그걸 살 거냐 아니면 미국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걸 살 거냐 애플 주식을 살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라.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거 뭐 렉탱귤러를 뭐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시그 펑션이 나왔다. 뭐 코사인 제곱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뭐 유닛 스텝 펑션을 뭐 RLC 회로를 했을 때 뭐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뭐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야. 내가 가진 자원이 뭔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어. 뭐 서치 대시라고 그러는데 서치 대 이 컨스트레인트 이게 조건들이 있어. 내가 가진 조건들이 있을 때 내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풀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뭐 경제나 경영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들을 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쪽 통신이나 아니면 신호처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 뭐 메시드 필터를 구하는 문제는 이 최적화 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 이게 주어졌다고 이걸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가 이걸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최대 목적이야.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야.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맥시마이즈 하는 필터를 구해야 되는 거야.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요 필터, 뭐 주파수 도면에서 보면 HT가 아니라 HF가 되는 거지. HT를 구하든지 HF가 되든지 뭐 하여튼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걸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맥시멈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하는 필터 뭐 HT를 구한다, 뭐 HT를 구하든지 뭐 HF를 구하든지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 이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막 여러 가지로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보고 내가 좀 잠깐 설명해 줄게.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접근하는지 이거 내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 무슨 뭐 경제 경영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는 뭐 내 인생하고 난 경제 경영 안 할 건데 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랑 뭐 그다음에 내 뭐 집을 어디에 사는 거랑 뭐 다 연관돼 있어. 이게 내가 어디에서 그다음에 뭐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런 문제들이라고. 내가 결국은 내 이거 뭘 맥시마이즈 할 거냐, 결국 그것부터 결정해야 된다고. 내가 뭐 삼성에 들어가서 뭐 돈 버는 걸 내가 맥시마이즈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걸 맥시마이즈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관점에서 뭐 내 성취를 높이는데 그걸 맥시마이즈 할 거냐, 그 크라이테리언 요 뭘 맥시마이즈 할 거냐, 그거부터 일단 정해야 되고, 그거부터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뭘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지조차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는 공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경영에서는 이 뭘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요거는 주어진다고. 주로 경제학에서는 이익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여기서는 SNR 맥시마이즈 하는 거, 요런 것들은 주어져. 이런 건 주어지지만은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고. 내가 뭐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을, 지금 시간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를 맥시마이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가진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시간밖에 없어. 학생들이 가지는 건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시간하고 돈이야.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거 돈으로 때우든지 시간으로 때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때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옛날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누구냐, 뭐 빌 게이츠는 뭐 $100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주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1초 사이에 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냥 그게 시간 낭비라고 그러더라고. 전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에서. 근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다 하면 그냥 주워서 빨리 가져가야지. 그런데 시간 하나면 돈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시간을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을 옵티미제이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그 문제야.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데,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1일당 24시간이 주어지잖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루에 8시간은 공부를 하겠다. 뭐 학과 공부를 하는데 쓰겠다. 그 다음에 뭐 한 4시간은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2시간은 뭐 뭔가 뭐 코딩하는 걸 하겠다.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누냐 하는 거야.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이 나누는 걸 맥시마이즈 해서 어떻게 뭔가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내가 좀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SNR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걸 SNR 맥시마이즈 하는 수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이 또 다른 게 있잖아. 주파수 도메인이 있거든.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푼다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풀어가는데 이 풀은 뭐 처음에 S0 나타내는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S0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S0T 이걸 나타내는 건 쉬운데 S0의 TB 요거는 뭐 어차피 이건 뭐 S0의 TB는 요 부분이니까 결국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서 HT라고 하면 HT S0의 T니까 요거는 ST S0의 T는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내면은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요게 T가 TB일 때 가져가는 거라고. S0의 TB는 요걸 뭐 주파수 도메인이 나타내는 거라고. 요게 S0의 T라는 건 이거는 S0의 TB에서 가져간다는 건 결국은 ST에다가 컨볼루션 HT 하는데 T가 TB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여기 보면 SF가 되는 거고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고 HF 되고 HF에서 뭐 요게 이제 인테그랄 요 부분이 좀 약간 들어가야 되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게 출력 SNR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또 뭐 슈와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뭐 써서 이게 이거보다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좀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사실 옵티미제이션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 굉장히 복잡한 걸 해서 결국 내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이 뭐냐? 이 HT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HT를 어떻게 구하냐? 이 임펄스 이 SNR 맥시마이즈 하는 그 펄스가 뭐냐? HT를 어떻게 ST하고 이 관계 있잖아요. ST를 TB 마이너스 T 이렇게 한다고. 이 K는 상수고 이 K는 상수고 뭐 큰 상관없고 ST를 TB 마이너스 T로 해준다고. 사실 굉장히 쉬워 이거. 결론은 굉장히 쉬워.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T 필터를 HT를 우리가 구하는 게 SNR 맥시마이즈 하는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였냐 목표가 뭐였냐면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필터 HT를 구하는 거였거든. 이거 쏠. 이거 지금 핸드폰을 안 꺼놨네. 그래서 HT를 SNR 맥시마이즈 하는 HT를 구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뭔가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좀 약간 복잡해.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은 내가 얘기를 안 했다고. 방법은 얘기는 안 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HT를 어떻게 하냐면은 S의 TB-T로 한다고. 여기 뭐 상수는 뭐 어차피 이게 뭐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S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S는 뭐냐? S는 보낸 시그널이라고. 신호파트라고. 신호파트를 TB만큼 뭐 S 그럼 S의 T라고 하지 왜 또 ST라고 안 하고 STB-T냐? T-T냐? 이거 사실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하면 뒤집어줘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컨볼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ST하고 HT하고 컨볼루션 해줘야 되잖아. 이게 ST를 해주다 보니까 이 컨볼루션이 마이너스 무한대게 S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줘야 되거든. 이 뒤집어주다 보니까 이것도 뒤집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뭘 해주냐 하면은 결국은 요게 최종적으로 보면은 S 타우에 곱하기 S 타우 이렇게 해서 D 타우에서 0부터 TB 사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봅시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걸 구했다 생각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그샘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중간 과정은 내가 생략을 했는데 그 결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매스 필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K의 STB-T니까 예를 들어서 ST가 이렇게 생겼다. 1번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0부터 TB 사이에 뭐 5V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HT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HT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HT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TB에서 마이너스 TB, S 이게 K 타임즈 S의 TB 마이너스 T니까 뭐 이 상수는 뭐 전혀 상관이고 TB 마이너스 T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바꿔주면 되지. 0하고 TB를 바꿔주면 돼. 이걸 뒤집어주면 된다고. 요걸 여기에 가고, 여기 있는 걸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요거 있는 걸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게 TB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똑같네. 이거 5V로 해줘도 되는데 이 상수니까 뭐 아무거나 해줘도 돼. 1V로 해줘도 되고, 뭐 10V로 해줘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 상수니까 0.1V 나는 뭐 10V 좋다 10V 해줘도 되고 뭐 100V 좋다 100V 해도 돼 아니면 20으로 해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도 두 번째로 ST가 요런 시그널이었다. 요런 시그널 0부터 TB였다. 그러면은 HT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HT 뒤집어서 하면 된다고. 그럼 뒤집어서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걸 뒤집는다. TB하고 0하고 뒤집으면 된다는 이거는 요걸 뒤집으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TB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어떻게 되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메시 필터는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어떤 필터를 써야 되느냐? 이런 신호를 쓸 때 메시 필터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뒤집어주면 된다고. 어떻게? 뭐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 TB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4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4번에 우리 아까 뭐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했잖아. 맨체스터 코딩.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이 TB인데 이번에 TB 뒤집어져서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거는 어떻게 뒤집어져서 요거부터 일단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든지 뒤집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을 여기 있는 축을 이 0부터 TB 여기 있는 축을 어떻게 이걸 0으로 갖다 주고 이걸 0으로 갖다 주고 이걸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게 0에 있는 거 0 쪽에 있는 거 이게 여기 갖다 준다고 여기 갖다 주면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 뒤집어주면 된다. 이거 쉬워 이거. 결과는 굉장히 쉬워. 디라이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결과는 이게 쉽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ST랑 HT 이 필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필터니까 이게 컨버루션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이 HT가 되니까 이게 HT라고 HT가 되니까 결국은 컨버루션 해줘야 되거든. ST에다가 컨버루션 HT 이렇게 해준다. 물론 NT에다가도 해줘야 되지만 NT는 컨버루션 해봤자 NT는 아는 게 거의 없어.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NT에다가 컨버루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낼 게 없다고. 이게 없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컨버루션 하다 보니까 컨버루션의 정의가 원래 뒤집어 주는 게 있잖아. 타우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뒤집어 줘야지 결국은 제곱이 돼서 맥시마이즈 뭐 할 수 있어. 최대한.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ST가 이렇게 돼 있다. ST가 이렇게 뭐 이렇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V로 유지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꾸로 해주면 된다고. 거꾸로 해주는데 이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5V가 돼도 되고 뭐 10V가 돼도 되고 5V, 10V, 뭐 20V, 0.1V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돼. 0만 아니면 돼. 0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만 아니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이거는 뒤집어 주면 되지.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맨체스터 코딩 하는 것도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쪽 여기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들 있잖아. S0 T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 두 개를 컨버루션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 필요는 없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컨볼루션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보면은 컨볼루션에서 어떻게 이 컨볼루션에서 나오는 걸 TB일 때 가져가는 거거든. TB일 때 값만 알면 돼. 다른 것들은 별로 알 필요 없다고. TB일 때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T가 TB일 때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서 디시전 내리는 거거든. 이 TB일 때만 알면 된다고. TB일 때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거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TB일 때 이 값만 가져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 TB일 때 요 값만, 이 TB일 때 요 값만, 뭐 다른 것도 뭐 알면 더 좋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요 첫 번째 요 정도는 뭐 이게 뭐 쉬우니까 요거는 렉탱귤러 컨버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뭐 내가 만약에 뭐 그 컨버전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뭐 시험에 낼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려워. 이거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내가 계산해서 나온 거 같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 계산하는 게. 그래서 요때의 값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때가 최대가 된 이 메시 필터도 요때가 최대 맥시멈 값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완전히 내가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그래서 뭐 백색 자음이 요 페이지부터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최대 SNR은 여기는 뭐 워낙 중요해서 SNR 최대 SNR은 최대 SNR 파스칼 뭐 정리를 이용해서 뭐 파스칼 정리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뭐 그 파워랑 뭐 에너지랑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에너지나 뭐 타임 도메인에서 파워나 주파수 도메인에서 파워나 똑같다 뭐 그 얘기야 파스칼. 그래서 최대 SNR은 T가 TB일 때 어디준다. 그래서 우리는 T가 TB일 때를 가정해서 모든 걸 다 풀었다고. T가 TB일 때 이렇게 된다. 이거는 별 내용이 없고. 이걸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뭐 알아들으면은 좋고 내가 뭐 이것도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방법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안 하고 또 넘어가면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잠깐만 얘기할게.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SNR 맥시마이즈 하는 관점에서 요걸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면은 한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사실은.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지금 사실 타임 도메인에서 해도 괜찮은데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하면은 맥시멈 한 걸 그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다고. 만약에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했으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만약에 이걸 어프로치를 가져갔으면은 리시브 된 시그널 이게 RT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필터가 HT라고 하고 이걸 가져가서 이걸 뭐 디셔너리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결국은 요 지점에서 S0는 뭐 결국은 RT에다가 convolution HT R0로 가야 되겠네. R0 이렇게 되고 요때 T가 TB일 때 가져가는 값이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S0는 RT에다가 RT가 아니라 ST지. ST가 convolution HT T가 TB이고 N0는 NT에다가 이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T가 TB일 때 요 값이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낸 거고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 SNR 맥시마이즈 요 지점에서 SNR 맥시마이즈 하는 걸 어렵다고. 이 구하기가 어려워. 어떤 HT를 구해야 되는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프로치를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다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RF라고 되겠지. RF가 되고 HF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져가서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요걸 이제 가져간다고. 그래서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S0 값은 뭐 똑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S0
S0의 t는 결국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에 결국 R, HF에다가 곱하기 SF 이렇게 되겠네. SF. 이 SF는 이 SF부터 적읍시다. SF에다가 곱하기 HF. 이렇게 되겠지. 이게 RF가 SF 더하기 NF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RT가 ST에다가 플러스 NT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내고 요게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요걸 이제 해보면은 마이너스 뭐 한대부터 뭐 한대까지 SF에다가 HF에 exponential JA 2파이 FT에 DF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표본화 순간 TV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T 대신에 TV를 넣어주면 여기에다가 TV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이 TV가 여기 T에다 요 T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요 T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게 T 대신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S0는 구하기는 쉬워. S0는 구하기 쉽다고. S0의 TV는 구하기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내는 건 쉽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게 약간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 HF 여기서 우리가 잡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뭐 NF 요걸 한다면 S0에 요것도 우리가 했듯이 S0 N0의 T를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듯이 expectation NF에다 뭐 똑같이 HF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NF 그 자체를 쓰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자체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N0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해서 이걸 제곱을 해서 파워를 우리가 봐야 돼요. 파워를 봐야 된다고. 이 자체를 보면 안 되고 파워를 봐야 되는데 파워를 보는데 그래서 결국 HF에 파워를 보려면 HF의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SNF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네. 이 얘기를 또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노이즈가 AWGN이 되면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 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뭐 이게 파워를 봐야 되는데 요 파워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요 노이즈 파워 요 아웃풋의 요 파워가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파워를 구해야 돼. 그래서 SNR을 우리가 다시 적으면은 그리고 S0의 제곱의 TV 여기에다가 expectation N0의 제곱의 TV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적으면 요거에 대해서 인테그럴 해주는 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F의 제곱의 SNF DF 이렇게 되고 위에 거는 아까 했듯이면 요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뭐 제곱해서 이제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슈와르츠 부등식은 뭐 하여튼 요게 뭐 x, y 곱하기보다도 이게 절대값 한 걸 인테그럴 하는 거랑 뭐 이거 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코사인 같은 거 적분해 봅시다. 코사인 같은 거 사인이나 이런 거 적분해 봅시다. 사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인 같은 거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이걸 여기서부터 사인 t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 인테그럴 해주면 사인 t dt 하는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아니면 뭐 0부터 파이까지 다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니면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t dt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이거 0이 되잖아. 그냥 적분하면 0이 된다고. 이거보다는 당연히 이게 더 크지. 뭐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t의 절대값을 이렇게 하면은 0이 안 되잖아. 사인 t 이게 마이너스 적분이라는 게 무조건 면적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면적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적분이 이렇게 되는 이 얘기야. 그리고 이 얘기는 뭐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제곱한 것보다도 이 절대값 한 걸 인테그럴 하면 더 크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해서
해보면은 막 어떤 복잡한 수식이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아이고 내 이걸 내가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그 전에 백그라운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그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가르쳐는 안 되고 따로 그 노이즈에서 그 랜덤 프로세서라는 걸 좀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걸 좀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그 구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요것만 알면 돼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거든. 이거는 직관적이라고. 직관적이라서 결국 HT를 우리가 매치 필터 뭐에 매치 맞출 거냐 노이즈에 매치 맞출 수는 없다고. 노이즈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맞출 수는 없고 결국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신호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신호에 맞추는데 신호가 이게 이제 신호에 대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신호를 TB-T를 한 이유는 이거 왜 거꾸로 하느냐? 거꾸로 하는 이유는 이게 컨볼루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의 거꾸로는 바로가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면은 하여튼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내가 뭐 복잡한 거는 뭐 시험 문제 못 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이런 신호가 주어졌을 때 내가 뭐 문제 뭐 메시 필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낼 수는 있어. 그래서 ST를 주어졌을 때 메시 필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메시 필터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응?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호를 줬을 때 신호가 이렇게 돼 있다. ST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TV 사이에 뭐 요렇게 되는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거꾸로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뭐 그냥 쉬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와서 보는 거지. 여기 보니까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여기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여기서 왔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서 따라왔던 걸 처음에 보면 리시버들 처음에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게 심플리스트 리시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있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메시드 필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보니까 심플리스트 리시버는 뭐 노이즈가 튀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노이즈가 튀임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인테그럴 댐프는 노이즈가 튀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제 인테그럴 해주는 건데 인테그럴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내가 인테그럴 해주는 게 0부터 TB를 해주는 게 DT를 해주는 게 뭐하고 똑같다고. 이게 HT를 UT 빼기 U에 T-TB 하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 이게 아까 내가 보였던 게. 그러면 HT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1 이렇게 유지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매스트 필터 여기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1번 그림. 얘가 이거 1번 그림 이걸 잘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0부터 TB 사이에 어떤 컨스탄트 값으로 5V를 만약에 계속 유지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매스트 필터는 뭐라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0부터 TB 사이 어떤 컨스탄트로 유지하는 요렇게. 그러니까 K라는 건 상수기 때문에 큰 그 값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우리가 왜 이게 상수가 붙을 수 있냐면은 왜 5V가 아니라 0.1도 되냐? 왜 10이 될 수 있냐? 왜 0, 이 5가 아니라 이 5V일 때 5V로 하지 않고 왜 10이 돼야 되고 20이 돼야 되고 30이 돼야 되고 100이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맥시마이즈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SNR이거든. 비율이라고. 시그널의 파워 비율이랑 노이즈 파워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거야. 이게 상수가 이게 5가 되든지 10이 되든지 100이 되든지 그 비율은 노이즈의 파워가 증가하면은 시그널의 파워도 증가해야 되고 이것도 증가하면 저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별로 그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매스 필터를 보면은
요게 0부터 TB 사이 요렇게 주는 거. 이거 펄스, 이게 폴라 뭐 NRG지. 폴라 에너지. NRG의 형태를 만약에 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0부터 TB 사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그냥 뭐 인테그럴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인테그럴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메시드 필터라고 이게 인테그레이트 덤프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컨스탄트로 유지되는 거, 뭐 5V로 유지되는 이런 신호. 그 폴라 NRG에 대해서는 대해서 이게 0부터 TB 사이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덤프는 메스트 필터였다고. 메스트 필터이다. 이게 메스트 필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사실은 메스트 필터 할 때는 아니 인테그레이트 덤프 할 때는 뭐 하려고 했냐면은 그냥 노이즈를 에브리징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냥 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런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호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호 0부터 TB 사이에 어떤 컨스탄트로 유지하는 거, 요 폴라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메스트 필터라는 거야. 이게 메스트 필터. 메스트 필터였다는 거야.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메스트 필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좀 이해는 하겠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전승태 내가 물어보자. 전승태 왜 대답을 안 해? 김영환 네,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메스 필터가 뭐야 도대체? 메스 필터.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 네, 골치 아프네. 성령은 네, 메스 필터가 뭐야? SNR을 최대로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SNR을 맥시마이즈. SNR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디션 내리는 걸 넘어가면 그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해. 계산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거야. 그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신호 파트랑 노이즈 파트가 있는데 그 비율을 뭔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SNR이 되는 거고 그 SNR이 맥시멈 되면 될수록 그게 크면 클수록 더 좋거든 우리한테. 뭐 그거는 나중에 PR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메스트 필터라는 건 SNR을 맥시멈하게 최대화하는 걸로 하는데 그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메스트 필터라는 거. 그 방법은 내가 얘기를 안 했지. 굉장히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 SNR을 맥시멈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뭐 주민수.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인테그레이트 덤프 우리가 했던 거가 메스트 필터라는 거고 무슨 말이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요 폴라 NRG에 대해서 내가 그 메스트 필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폴라 에너지 경우에는 어.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SNR이 가장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똑같은 얘기를 또 같이 하는 거고. 왜 그런 거야? 메스트 필터. 이런 폴라 NRG에 대해서 메스트 필터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주민수 어디 갔어? 또. 일단 한번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 모르겠어. 그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 이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좀 여러분들의 핵심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핵심을 내가 잡으라는 거야. 김영준. 네, 교수님. 폴라 NRG에 대해서 0부터 TB 사이 5V로 유지되는 어떤 신호가 보내졌다. 그럼 여기에 대한 메스 필터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
그 0부터 TV 동일한 TV 사이에 값이 있는 거지 않나요? 그 0부터 TV 사이에 컨스탄트로 유지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ST 같으면은 이 HT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했던 요 0부터 TV 사이에 어떤 컨스탄트로 유지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아까 이렇게 매치드 필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 흐름, 심플리스트,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요 위에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흐름, 왜 처음에 심플리스트, 뭐가 문제고, 뭐 나와 있는 노이즈가 튀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덤프는 뭐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테그랄 하는 거랑 이거 뭐가 틀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 이 세 가지 리시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매스트 필터에 뭐 퀴즈 푸는 것도 해야 돼. 퀴즈 푸는 것도 뭐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스트 필터 이게 HT가 KAS의 TB-T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HT가 왜 노이즈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내가 지금 대충 설명을 했어. 노이즈는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신호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ST가 아니라 왜 ST가 아니라 SA TB-T인지 이게 대해서 한번 뭐 좀 간략하게라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는 게 숙제고 요 정도로 해봅시다. 질문이나 질문. 김용환 뭐 지각 체크해달라고 알겠어.